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베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슬개골 탈구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 리버동물의료센터 김남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리버동물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상대학교 수의내과학 교실을 졸업하고요. 제가 뜻을 품고 개원을 하게 돼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주로 내과 전공을 해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원장님 졸업 논문을 보니까 네네. 어쨌든 신장, 네. 신부전 관련, 신부전. 그죠? 네. 그런 네. 관련 분야여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신장 관련해서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많이 물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세세하면 안 돼요. 너무 세세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보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신부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신부전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합니다. 신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사람의 체액 조절, 그다음에 전해질 산염기 조절, 그리고 호르몬 분비, 그리고 노폐물 배설 이렇게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감염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탈수, 독성 물질 먹었거나 그래서 올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급성이 왔다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사구체 신염 아니면 간질성 신염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계속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만성 신부전이고요. 그런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미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도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만성 신부전에 단계가 있죠. 그래서 단계를 수의학 쪽에서 관리를 편하게 누가 봐도 이 단계는 이런 상태다를 모든 수의사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적인 표준인가요? 표준을 좀 해놓은 게 아이리스 스테이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가장 큰 틀은 크레아티닌 농도, 콩팥 기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바이오 마커 같은 건데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는 어느 수치, 2단계는 어느 수치, 어느 수치가 넘어가면 3단계, 4단계 이런 걸 틀을 잡고 혈압이 높거나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렇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약을 적절하게 써야지 병의 진행을 좀 잘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콩팥이 변성이 생기고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진 않지만 진행 단계를 늦추는 게 초점이에요. 관리의 초점은. 급성인 경우에는 좀 처치하고 투석 같은 거 하면 또 원래 조직으로 돌아오는데 만성적인 경우는 이미 신사구체나 이런 세뇨관들의 만성적인 변화 때문에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능을 잘 써야지 아기가 오래 살 수 있는. 집에서 보호자님들이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급성이든 만성이든 신부전에 대한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증상들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막상 어떤 보호자님 오셨어요. 그냥 저는 건강검진 하고 싶어요. 10살이 넘어서 왔는데 콩팥이 이미 3단계가 의심이 되고 있어요. 많이 수치도 높고. 근데 보호자분은 전혀 모르셨대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야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구토, 구취, 냄새가 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기력이 없고 살이 빠지고 이런 좀 비특이적인 증상, 다른 병 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죠. 그래서 콩팥병이다 딱 좀 한정 지우기는 조금 그렇고요. 물을 많이 안 먹는데 소변이 묽게 나온다거나 많이 논다거나 진짜 심한 경우에는 빈혈 때문에 왔는데 신부전인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노령인 아이는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8살 이상 넘어가면 만성 신장병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사실 검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집에서 알고 오셨을 때는 좀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미 상태가 나타난 예, 경우에는 요독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오신 경우에는 이미 초기에 할수록 예,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많은데 늦게 오면 좀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좀 없고 좀 입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네네. 신부전에 대한 증상은 아예 무증상이거나 아니면은 비특이적인, 그러니까 이게 네. 신부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네. 증상들로서 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네. 꼭 미리 해봐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맞아요. 검사야 물론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검사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혈액 검사로 이제 콩팥 수치들이 있거든요. 유엔, 크레아티닌, SDMA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런 수치들이 안 올라가고 요 비중만 떨어지는, 요 농축능이 떨어지는 경우만 있어요. 붉은 네, 예, 그거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1단계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요 비중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단백, 요에서 저 단백질이 나오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혈압 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영상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콩팥의 모양이랑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결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만성 신부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검사 동반하시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죠. 그 혈액 검사 항목 중에서 네네네. SDMA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아마 이 항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네네. 계실 것 같거든요. 요거 뭐 비유엔, 크레아틴인 이런 건 아마 들어보셨을 네네. 것 같아요. 아마 혈액 검사를 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수치들이라서. 네. 근데 SDMA는 이제 어떤 수치인지 한 번만 설명. 비유엔 크레아틴인 기존 수치들이 콩팥 외에 다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육이 많거나 이러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크레아틴 아니면 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비유엔이 좀 올라가 있거나 탈수가 있어도 좀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간섭 요소들이 이 두 수치에 비해서 SDMA 수치는 조금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콩팥 기능이 한 40% 50%만 망가져도 수치에서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크레아티닌이랑 비유엔은 정상인데 SDMA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초기로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SDMA 수치는 이런 조기 발견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 이제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 이제 늦춰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나 집에서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추천되는 방법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수량을 늘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콩팥이 이제 체액을 유지시켜 주는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음수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 신선한 수분 공급 필요하고 만약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다 병원 수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사료 바꾸시고 그리고 필요한 전해질 같은 거 많이 빠져나가니까 보충해줘야 되는 경우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도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필요하면 이제 약을 좀 씁니다. 그래서 단백뇨 약, 그다음에 혈압약 같은 게 이런 보조적으로 콩팥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좀 막아주는 약들을 쓰고 집에서도 너무 뭐 고단백식이를 많이 먹거나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검진 미리 확인하는 것. 예, 워낙 그 증상 자체가 안 나타나요. 많이 콩팥이 손상돼야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빨리 검사를 받아야지 알 수 있는 질병이라서 집에서는 어쨌든 그런 관리법 같은 것만 잘 숙지해 주시고 예방법은 나이가 들면 한번 병원에 오시는 게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단백 사료 말씀하셨는데 단백 수치가 엄청 높은 그런 사료들이 이제 고급 사료로 막 판매가 되고 네네.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 그죠? 정상적인 친구들은 괜찮겠죠. 예, 뭐 심장병만 있어도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콩팥에는 안 좋습니다. 예, 먹이고 싶으신데 아기가 좀 나이가 많고 너무 살도 빠지고 물도 안 먹어요 이러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수치 같은 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아지 만성 질환 중에서 네. 이제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만들어주신 이세원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또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언제든지 오시면 네. 아마 이제 댓글에 또 많은 질문들이 달릴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제가 또 종합해가지고 네.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개알람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카메라 뷰에도 아마 잡힐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상을 많이 찍어 놨거든요. 네. 지금 강이 보이고 네. 네. 병원이 너무 예뻐요. 그쵸, 예. 네, 병원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울산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화강 국가정원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호자분들이 산책하시면서 언제든지 들릴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열어놓고 있고요. 물론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예. 네, 위치도 너무 좋고 네. 밑에 주차 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또 옆에 보니까 이제 강변 따라서 산책하시다가 정말 접근하시기 쉽게끔 그런 곳에 이제 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기하시면서도 뭐 진짜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본 전문가는 울산 리버동물의료센터 김남균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